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56조 낙태죄를 공부하겠습니다. 낙태죄. 낙태죄가 뭘까? 우리가 지금 생명 신체에 관한 범죄에서 총 5개가 있는데 살인죄, 상해와 폭행, 과실치상죄를 봤는데 낙태죄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아니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낙태죄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임산부가 자기 스스로 낙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 몇 쪽을 펴보자 그러면 교과서 58쪽 갈까요? 58쪽 보면 자기 낙태죄가 있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자기 낙태죄. 자, 만약에 임산부 A가 고의로 낙태하는 겁니다. 고의로 낙태하는데 낙태죄의 대상은 태아지요. 태아.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 자, 고의로 낙태하는 거죠. 그럼 낙태죄의 대상이 태아인데 우리 아까 봤지만 태아가 언제부터 태아일까? 만약에 태아를 죽게 하면 낙태가 되겠지만 사람을 죽게 하면 살인죄가 되죠. 그래서 우리 태아가 되는 시기 정자와 난자가 수정을 해서 자궁에 착상할 때부터 진통 전까지입니다. 진통 전. 그래서 착상할 때부터 시작해서 진통하기 전까지죠. 만약에 진통하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돼요. 그래서 이때까지 태아죠. 태아를 낙태는 뭡니까? 자, 자연적 분만 시기 전에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인위적으로 배출하거나 또는 모태 내에서 살해한 겁니다. 모태 내에서 살해하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낙태라고 하죠. 그럼 낙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물이라든지 기타 방법으로 낙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낙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범죄 제일 첫 번째 자기 낙태죄가 되겠죠. 자기 낙태죄. 낙태는 고의로 일부러 하겠죠. 만약에 실수로 했다, 과실로 했다. 과실 낙태 없습니다. 과실 낙태 없어요. 임산부가 길 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져가지고 실수로 낙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 낙태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자기 낙태죄.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강제로 낙태시켰습니다. 이럴 때 부동의 낙태를 합니다. 부동의 낙태죄. 강제로 낙태한 거. 그런데 자, 의사가 내가 임산부의 승낙 얻어서 낙태해요. 승낙 얻어서. 자, 이거 세 번째 동의 낙태죄입니다. 동의 낙태죄. 그러면 지금 부동의 낙태와 동의 낙태의 차이점. 이 피해자가 승낙했잖아요. 피해자의 승낙. 오케이죠? 피해자가 승낙하니까 임산부가 승낙하니까 원래 승낙 없으면 부동의 낙태죄인데 승낙하면 동의 낙태가 되겠죠. 그래서 임산부의 승낙이 법조문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승낙 없으면 부동의 낙태죄, 승낙이 있으면 동의 낙태죄입니다. 만약에 네 번째 의사가 낙태했다. 의사는 업무자죠. 업무상 동의 낙태죄입니다. 업무상 동의 낙태죄. 그리고 다섯 번째 낙태하다가 임산부가 다치거나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낙태하다가 다쳤다. 낙태치상죄. 낙태하다가 사망했다. 낙태치사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어차피 낙태하면 임산부의 신체에 상해가 수반됩니다. 그래서 따로 상해죄 된다 안 됩니다. 따로 상해는 안 된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불가벌적 수반행위죠. 즉 불가벌적 수반행위 때문에 낙태에 수반된 상해는 처벌하지 않지만 심해가지고 아주 심하다. 이럴 때는 낙태치상. 죽었다. 이럴 때는 낙태치사가 됩니다. 낙태죄는 상습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범죄 자기 낙태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검토했죠. 그러면 과연 우리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해서 처벌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해서 처벌할까? 그러니까 낙태죄의
보호법익이 있어요. 낙태죄의 보호법익. 낙태죄의 주 보호법익은 태아의 목숨입니다. 태아의 생명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임산부가 만약에 이 태아의 생명권이 없고 그냥 임산부의 부차적으로 임산부의 생명 신체 안전인데 만약에 태아의 생명권이 없다면 임산부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태아의 목숨이 주 보호이기 때문에 임산부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임산부가 마음대로 낙태했다. 방금 봤죠? 자기 낙태죄가 됩니다. 그리고 보호법익 정도는 추상적인 법이며 꼭 현실적으로 태아가 사망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적 배출 시기에 배출하죠. 그러면 태아가 미숙아로 살아있었어도 낙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산부가 낙태했는데 얘가 미숙아로 살아있네. 미숙아로 살아있어요. 아무리 살아있어도 무조건 자연적 분만 시기 전에 인위적으로 배출시키면 낙태가 됩니다. 꼭 태아가 죽어야만이 낙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예비 음모라든지 미수 같은 거 없어요. 다 기수만 쳐버려요. 기수만. 그리고 아까 봤죠? 과실범 없다고 그랬죠? 상습 낙태 없습니다. 상습법 없어요. 문제는 무조건 낙태한다고 해서 다 범죄 되느냐? 우리 모자보건법 14조에 하면 적응식 모듈이 있어요.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부득이한 하는 낙태, 의학적 적응입니다. 또는 강간, 중강간, 근친상간 임신한 낙태, 이거 윤리적 적응이죠. 다음에 기형아 정신질환자 임신 낙태하는 거, 이거 우리가 의학적 적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학적 적응, 윤리적 적용, 그리고 우생학적 적용, 세 가지. 이럴 때 예외적으로 우리 모자보건법 14조는 낙태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몇 쪽? 교과서 우리 57쪽 봐요. 50쪽 보면 모자보건법 나와 있죠. 세 가지죠. 의학적 적응,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부득이한 낙태. 두 번째, 윤리적 적응, 강간, 중강간, 근친상간 임신. 또 우생학적, 정신질환, 기형아, 유전적인 질환 임신, 이런 경우만 낙태가 허용됩니다. 종교적 적응 없습니다. 사회적 적응 없습니다. 의학적, 윤리적, 우생학적만 있습니다. 몇 주 내에? 24주 내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의사에서 이럴 때 위법성 조각사유, 즉 정당해로서 무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핵심 판례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넘겨볼까요? 교과서 58쪽. 그래서 2번 봐요. 58쪽에 그 제일 위에 있는 핵심 판례 2번이죠. 줄침 부분. 태아 사망 유무는 문제 안 된다고 그랬죠. 무조건 자연적 분만시기 전에 인위적으로 배출하면 낙태가 기소가 되죠. 태아가 살아있었든지 죽었든지 문제 안 되는데, 우리 유명한 판례 있죠. 그래서 지금 아까 봤지만 의사가 임신 8개월에 임신 8개월에 임산부의 동의에서 낙태했거든요. 업무상 동의 낙태죄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임산부가 미숙아를 낙태하고 미숙아요. 얘를 염화칼륨을 주입해서 살해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염화칼륨 주입 사건입니다. 미숙아를. 그러면 아무리 살아있어도 아까 말했습니까? 낙태 기소가 되죠. 그래서 업무상 동의 낙태죄 기수에다가 미수가 사람입니다. 살인죄죠. 두 가지 범죄의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염화칼륨 주입 사건. 그리고 3번 판례 있잖아요. 아주 중요하죠. 낙태 교사 사건입니다. 낙태 교사 사건. 그래서 이런 거죠. 의사인 A가 B녀와 동거를 하고 있는데 내연 관계인데 B녀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요. 레지던트지요. 레지던트가 이 B녀한테 우리가 지금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되니까 낙태를 갖다가 권유하면서 낙태할 수 있는 병원도 소개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B녀가 계속 거부해가지고 A남이 화가 나가지고 헤어지자. 그러니까 B녀가 스스로 자기가 정한 병원에서 낙태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비록 원래 의사가 시킨 병원이 아니라 다른 병원에 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인과관계에 있다. 그래서 낙태
교사죄가 성립됩니다. 나옵니다, 시험에. 그래서 낙태 권유 사건, 낙태 권유 사건 인과관계에 있다. 그래서 낙태죄 인정한다. 됐지요? 그런 판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목. 자, 자기 낙태죄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임산부만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에 뭡니까? 진정신범이죠. 진정신범. 그리고 고의로 해야 돼요. 약물, 기타의 방법도 되는데 주목. 이런 경우 어떨까요? 임산부 A가 자, 예를 들면 낙태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명위독 상태를 야기했습니다. 생명위독 상태를 야기해가지고 119에 후송됐어요. 그래가지고 119에 후송돼가지고 의사 B가 보니까 지금 낙태하면 죽겠어요, 임산부가. 그래서 부득이 낙태했어요. 그러면 이 의사의 행위는 뭐가 됩니까? 정당 행위 내지 긴급피난이죠. 왜?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부득이 낙태입니다. 그래서 정당 행위 내지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 조각돼서 무죄가 되겠죠. 의사는 무죄가 되겠죠. 그럼 뭐 임산부 바로 자기 낙태죄를 누굴 이용해서 했어요? 의사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뭡니까? 자, 임산부는 뭐다? 자기 낙태죄가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기 낙태죄인데 만약에 임산부 A가 봐요. C한테 교사했어요. 나 좀 낙태해줘. 그래서 C가 알아서 하면서 낙태했단 말이에요. 낙태했어요. 그러면 C는 뭐가 되겠습니까? 동의 낙태죄가 되겠죠. 동의 낙태죄. 그런데 이걸 누가 시켰어요? 임산부가 시켰잖아요. 그러면 임산부는 동의 낙태의 교사가 되겠느냐? 예, C가 동의 낙태죄인가? 임산부가 시켰으니까 임산부는 동의 낙태죄 교사면 함정입니다. 임산부는 이거 뭐예요? 약물 기타의 방법이에요. 기타의 방법. 알겠죠? 그래서 임산부는 무조건 자기 낙태죄입니다. C가 동의 낙태죄 인정, 임산부는 자기 낙태죄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소화제한 낙태, 임산부가 소화제를 통해서 낙태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소화제 먹는다고 낙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화만 잘 되겠죠. 또 상상 임신했는데 낙태를 시도한단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요. 즉 다시 말해서 임산부는 낙태하려고 했지만 낙태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실행의 수단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 위험합니까?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가 되겠고 위험하지 않으면 불능범인데 위험성이 있어도 어차피 낙태 미수범 처벌하지 않으니까 무조건 뭐가 됩니까? 무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소화제한 낙태 위험하지 않죠. 코미디죠. 불능범. 상상 임신한 낙태 불능범. 또 설사 미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불능미수여도 낙태는 미수가 없으니까 무죄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이제 교과서 몇 쪽을 보자 그러면 우리 59쪽 봐요. 59쪽. 그 표이죠. 밑에 표이죠. 사례죠. 임산부가 제3자를 시켜서 낙태했단 말이에요. 임산부는 무조건 자기 낙태. 제3자는 동의 낙태가 되겠죠. 제3자가 임산부를 교사해서 그러면 임산부는 자기 낙태고 제3자는 시켰으니까 자기 낙태죄의 교사가 되겠죠. 뭐 그런 것은 이론적인 문제 참고를 보면 되겠죠. 다음에 교과서 60쪽에 동의 낙태가 있죠. 동의 낙태죄 임산부의 승낙을 받아서 촉탁 승낙 받아서 낙태한 거죠. 만약에 동의 없으면 아까 봤죠. 부동의 낙태가 되겠죠. 피해자의 승낙이 구성요건 변경인데 문제가 207조 1항이잖아요. 업무상 동의 낙태죄입니다. 업무상 동의 낙태죄. 자, 그냥 낙태한 것은 동의 낙태죄인데 업무자가 있어요. 업무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상, 약종상. 그러니까 그것만 됩니다. 그것만. 그래서 여기 볼까요? 우리 업무상 동의 낙태죄는 누구만 됩니까? 이렇게 해요. 조한의 양약이라고요. 조한의 양약. 조한의 양약. 그러면 조산사, 한의사, 의사, 약제사, 약종사만 됩니다. 약종사만. 그럼 만약에 애들이 아닌 사람 있잖아요. 수의사가 낙태했다. 수의사. 또는 간호사가 낙태했다. 간호사. 치과의사가 낙태했다. 치과의사. 제약사가 낙태했다. 애들은 전부 다 동의 낙태죄입니다. 그러니까 조산사, 한의사, 의사, 약제사, 약종사, 조한의 양약 이거면 되지. 수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제약사는 그냥 동의 낙태죄입니다. 그래서 암기합시다. 자, 업무상 동의 낙태죄 정해졌죠.
조한의 양약입니다. 그리고 강제로 낙태한 것이 그 교과서 61쪽에 부동의 낙태가 되겠죠. 그리고 봤지만 62쪽에 낙태하다가 실수로 다치거나 죽겠단 말이에요. 낙태치 사상죄, 진정 결과적 가정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낙태죄를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잖아요. 교과서 63쪽 봐요. 교과서 63쪽 뭐가 있습니까? 유기와 학대죄가 있죠. 그래서 유기와 학대 계속해서 낙태죄에 이어서 유기와 학대 공부하겠습니다. 방금 보지만 낙태죄는 판례가 몇 개 없지요. 판례가 없어요. 모자보건법에 의한 부득이한 낙태 정당행위, 기형아 유도된 질환 부득이한 낙태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낙태 권유사건 레드넌트가 내 연녀한테 인과관계 있고 낙태 교사가 된다. 염화칼륨 주입 사건, 미숙아를 염화칼륨 주입해서 죽게 한 것, 살인의 미필적고 인정해서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했죠. 의사. 자, 그런 기본적인 판례만 정리하면 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가 낙태였고, 우리 이제 교과서 63쪽 보면 유기와 학대죄, 이것도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안 나오지만 잠깐 몇 가지 우리가 검토하면 되겠죠. 유기와 학대죄. 옛날에 우리 고려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자, 자식이 부모 갖다 버린 거 유기잖아요. 고려장. 존속유기입니다. 또는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 갖다 버린 거 영아 유기죠. 그래서 유기란 것은 갖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기죄는 뭘까? 자, A가 유기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자, 유기는 유기자 딱 정해졌어요. 아무나 안 된 것이 아니라 유기자 갖다 버린 사람. 자,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인정하면 됩니다.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 아버지 법률상 계약, 간호사는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여기 유기죄는 진정신문입니다. 진정신문법. 그러면 자, 우리 꼭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인정하느냐? 혹시 선행행위, 자, 사무관리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또는 조리상 의무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자, 만약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선량한 사마리아인의 구조 규정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자, 내가 길 가고 있는데 아니 지금 사고 당해서 쓰러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있잖아요. 이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법적으로 계약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충분히 구조할 수 있고 조리상.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가다가 쓰러졌으면 구조하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하는데 나는 있잖아요. 그런 있잖아요. 법률상 의무는 없지만 이 조리상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상식에 의해서. 자, 이런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다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뭐만 됩니까? 법률상 계약상 의무만 있는 자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몇 쪽? 64쪽 볼까요? 교과서 64쪽 보면 그 법조문법 271조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할 자를 보호할 뭐가 있습니까? 법률상 계약상 의무 있는 자. 아, 그러네.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진정신문이죠. 그렇죠? 우리 법조문에는 오직 법률상 계약상만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관리 간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부작위범 있잖아요.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사무관리 간섭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부작위범에서는 인정하지만 유기죄에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유기 X입니다. 안 합니다. 꼭 구별하십시오. 그래서 유기자 A가 법률상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고의로 유기해야 돼요. 고의로. 만약에 실수로 과실로 유기했다.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엄마가 시장 가서 떡볶이를 사 먹다가 떡볶이의 맛이 팔려가지고 아이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과실 유기 없습니다. 항상 유기는 고의로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유기의 대상이 B죠. B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피유기자라는 피유기자. 피유기자는 요부도자, 도움을 요하자란 말이에요. 요부도자. 어떤 도움? 노인 유아, 질병, 기타 사유로 도움을 요하자란 말이에요. 노인 유아, 질병, 기타 사유로 도움을 요하자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인유아 질병 기타 사유인데 만약에 임산부는 우리가 요부제로 볼 수 있을까? A남이 B녀와 동거하고 있는데 B녀가 임신해가 됐어요. 임산부를 놔두고 도망쳤단 말이에요. 임산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육이 안 돼요. 다만 지금 분만하고 있어요. 분만 중인 부녀. 분만 중인 부녀를 방치하고 도망갔다. 이건 유기가 됩니다. 분만 중인 부녀. 또 예를 들면 경제적 공자. A는 가진 거에 돈뿐이 없어요. 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거린이 있어요. 한 푼만 줍시오 그래요. A가 거린한테 돈 라면값만 줬어도 그 라면 먹고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주거란 말이에요. 이거 경제적 공자 마찬가지로 요부주자 아닙니다. 오직 노인유아 질병 기타 사유. 그래서 자 임산부 X 분만 중인 부녀 O 경제적 공자 X입니다. 그래서 이 요부자를 어떻게 합니까? 6이란 말이에요. 6이에 수단 방법 제넣습니다. 수단 방법. 일부러 갖다 버린 거 자기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는단 말이에요. 부자기한 유기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자기뿐만 아니라 부자기한 유기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A가 B를 요부자를 고의로 유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범죄 그냥 단순 유기죄죠. 단순 유기죄 가장 기본적인 범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 갖다 버렸다. 뭐가 됩니까? 존속 유기죄가 돼요. 존속 유기죄. 엄마가 아이 갖다 버렸다. 영아 유기죄죠. 영아 유기죄. 그런데 이 영아 유기죄에서 조심할 것은 그냥 아이 갖다 버린다고 다 영아 유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기타 참작할 만한 사례를 유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아고 우리 영살하고 구별해요. 영아 살해죄는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를 포함하지만 분만 중 분만 직후에 영아에 한정하지만 영아 유기죄 영유에서는 유아도 포함합니다. 유아 포함합니다. 유아 4살 5살 유아 포함합니다. 아무튼 단수유기 전속유기 영아 유기인데 네 번째 중유기죠. 중 무슨 문제 나면 항상 뭐가 들어가세요? 생명의 위험, 구체적 위험범, 푸진정 결과적 가정범이죠. 생명의 위험, 구체적 위험범, 푸진정 결과적 가정범. 중 무슨 일 하면 5번째. 그러니까 만약에 A가 B를 유기했는데 B가 죽을 뻔했어. 굶어 죽을 뻔했어요. 이거 뭡니까? 중유기죄가 되겠죠. 그런데 5번째 유기하다가 다치게 했단 말이에요. 유기치상죄. 유기하다가 죽게 했어요. 유기치사죄. 그러니까 중유기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면 우리 유기치상치사는 친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자 그러면서 학대죄가 있습니다. 학대죄. 아버지 학대하는 거 뭡니까? 존속학대죠. 존속학대. 그리고 7번째 아동혹사죄. 아동을 혹사하는 거죠. 아동혹사죄. 자 그래서 우리가 학대, 존속학대, 우리가 아동혹사죄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유기죄에서도 마찬가지로 시험에 출제는 그렇게 많이 안 되지만 어차피 판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겠죠. 판례를. 그래서 우리 교과서 보면서 판례를 갖다가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일단 교과서 64쪽 봐요. 핵심 판례 1번. 자 1번 봐요. 유기죄의 계약상 간호사, 보모와 같이 계약에 한 주된 급부 의무를 부조를 제공한 것인 경우에 한제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상 의무를 꼭 간호사, 보모 같은 계약에 한 주된 급부 의무가 부조인 경우뿐만 아니라 주된 업무가 아니어도 됩니다. 2번 봐요. 경찰이 술에 만취해서 인사불성인 피해자를 여름에 있잖아요. 땡볕에다가 3시간 동안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게 죽었거든요. 경찰은 경찰관 집행법상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다? 유기치사 되겠죠? 경찰이 방치한 사건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쭉 있는데 자 다시 교과서 몇 조? 66 봐요. 66조. 자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진 자 제일 A는 핵심 판례 66조. 자 A는
겨울에 들판에서 영하 14도 이하로 떨어진 들판에서 비녀를 강간치상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비녀가 실신해가지고 그만 동상에 걸려서 다리를 절단한 사건. 강간치상 플러스 유기치상죄가 성립하느냐. 강간범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강간, 치상만 되지 유기치상 안 됩니다. 그리고 2번 봐요. 동행사건이라고 하죠. A남과 B남은 서로 안면이지만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왜? 임금 마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둘 다 읍내에서 술 먹고 따로 술 먹었겠죠. 먹고 방향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둘 다 웅덩이 공사하기 위해서 파는 웅덩이에 빠졌단 말이에요. A는 기어나왔는데 B는 멀리 찾아주고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A가 B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전화 한 통 만들어서 살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일정 거리를 동행했다 해서 법률상 계약상 의미 있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유기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동행 사건이죠. 동행 사건. 그래서 핵심 판례 제일 위에 거 강간 피해자 방치 사건이고 2번이 바로 동행 사건이죠. 특히 자, 그 밑에는 핵심 판례 1번 판례죠. 특히 따라서 할까요? 수혈 거부 사건. 자, A녀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고 있는데 자기 딸이 정격성 간을 앓고 있단 말이에요. 최선의 치료 방법은 수혈해서 수술한 건데 종교상으로 수혈 거부한단 말이에요. 죽었거든요. 당연히 뭐다? 유기치사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핵심 판례 2번 있잖아요. 내연녀 펠로폰 과다 투여 사건. A남은 B녀와 내연 관계인데 B녀가 뭐 펠로폰 투여한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해 보니까 B녀가 펠로폰을 많이 투여했는데 그렇게 A남은 B녀가 많이 투여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방치해가지고 B녀가 바로 옮겼으면 살 수 있는데 방치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동거 내연 관계인 자도 당연히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혼 관계도 인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 내연녀가 그만큼 치사랑의 펠로폰을 과다 투여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연녀 펠로폰 과다 투여 사건. 그래서 이게 너무 과다 투여한 걸 A가 몰랐으니까 우리가 유기치사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페이지 3번 봐요. 67쪽에 3번. 67쪽에. 아니 A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와가지고 식사도 하지 않고 날마다 술만 먹는 거예요. 먹고 자고 술만 먹고 자는단 말이야. 그 겨울인데 춥잖아요. 그러면 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해놓고 퇴근하든지 해야 될 거 술집 주인. 그런데 방치해가지고 따라서 할까요? 저체온증 사망사건. 마찬가지로 당연히 유기치사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봤지만 그런 유형의 우리가 판례를 정리하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죠. 교과서 68쪽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 비교하고 있죠. 뭐 참고로 보면 되겠고. 다음에 유기치사상죄가 있죠. 또는 전속유기치사상죄가 있는데 일종의 결과적 가정범이죠. 유기하다가 사람을 다 치가 죽겠는데 우리 뺑소니 같은 거지. 그런데 뺑소니 따로 있죠. 특정 범죄 가족 집안의 특례법 따로 있죠. 그리고 교과서 70쪽 보면 아동 혹사죄가 있어요. 자기의 보호 감독받는 몇 살? 16세 미만입니다. 15살, 16살이겠죠? 16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생명, 신체, 위험 업무 종사에 인도한단 말이에요. 인도하면 기수입니다. 꼭 그 업종에 종사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유기죄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죄에서는 뭐가 나온다? 우리가 유기죄는 마찬가지로 보호법이고 어떻습니까? 아까 봤지만 피유기자의 생명, 신체 안전이죠. 생명, 신체 안전이고 보호법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입니다. 그리고 예비 음모 없죠. 예비 음모 미수 없죠. 오직 기수만 처벌하죠. 그래서 이 A가 B를 자, 요 유기자가 피유기자, 요부자자, 돕류자를 자 고의로 유기 갖다 버린단 말이에요. 또 잃어버린 자 찾자는 거 이거 됩니다. 그래서 유기죄에서 우리 보면 자 첫 번째 강간 피해자 방치 사건 X
안 된다고 그랬죠. 내연녀 펠로폰 과다 투여 사건 이렇게 많이 투여한지 몰랐거든요. 안 됩니다. X 안 된다. 그런 판례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6.2회죄에서는 또 자 우리 아까 봤지만 아동 혹사죄, 아동 혹사죄 아버지가 자기의 보호 감독받던 몇 살? 16세 미만의 아동을 어디에 화학 공장에 넘긴단 말이에요. 비료 화학 공장에 넘기고요. 생명 신체 오염물 사용할 그 조금 더 인도한다면 인도하면 기수입니다. 꼭 목적 달성 필요 없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또 우리가 그 내연녀 우리가 몇 가지 판례 보면 강간 피해자 방치 사건, 강간 피해자 방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자 동행 사건도 안 됐죠. 동행 일정을 동행한 거 안 됐죠. 그렇지만 예비군한테 그 경찰이 예비군 4명한테 실려온 B가 수족도 가르치 못하고 하는데 방치한 거 있잖아요. 경찰 방치한 거 당연히 유기가 되겠죠. 우리 수혈 거부 사건 뭡니까? 유기치사가 되겠죠. 유기치사 수혈 거부 사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죄에서는 이렇게 기본적인 핵심 판례만 정리하면 되겠죠.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